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쉬는 날입니다. 오늘 어제 야간 근무 쓰고, 휴무라서 운동 갔다가 잠깐 볼일 볼 때가 있어가지고 가는 길인데, 가는 길이 조금 시간이 있어가지고, 요즘 들어서 이렇게 생각나는 것들이 조금 있어가지고, 영상 올립니다. 그냥 특별하게 제가 머리 든 게 많아가지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개인적인 변화들이 있어가지고 현실적으로 변한 건 아니고 제가 비트코인하고 이 가상화폐 시장에 4년 조금 전에 들어와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매체들 많잖아요. 유튜브라든지 여러 가지 보면서 공부하면서 변화된 것들, 그리고 오태민 작가님을 만나면서 또 여러 가지 공부를 하면서 또 변화된 것들, 그리고 또 모빅 생태계를 만나서 또 현실적으로 제가 변한 것들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볼까 싶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비트코인은 한 4, 5년 전에 후배한테 하여튼 소개를 받아가지고 그 친구가 무조건 그 친구는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후배인데. 근데 가상화폐 시장의 변동성에 아주 도파민이 나왔었던 거예요. 그 친구는 지금 한 2년 전에 이 가상화폐 시장을 떠났어요. 처음에 하다가 알트코인 빠져가지고 하다가 돈 다 날리고 이러다가 아예 가상화폐 시장은 아예 돌아보지도 않더라고. 근데 저는 계속 남아 있었거든. 계속 내가 찾아보고 알아봤어요. 알아보고 그냥 비트코인이라는 게 뭔지, 왜 태어났는지 그냥 뿌옇게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달러의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이렇게 화폐의 어떤 좀 부패한 그런 거 있잖아요. 국가가 마음대로 화폐를 찍어내서 가치를 하락시키고 대중들은 거기에 속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렴풋하게 좀 불만이 있었거든요. 옛날에 그 시대 정신인가라 하는 약간 음모론 비슷한 그런 다큐멘터리가 있었는데, 그거를 제가 한 10년 전인가 3부작을 봤었어요. 그리고 보고 내가 다큐멘터리를 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러고 또 우리나라에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다큐멘터리 중에 그것도 한 10년 전에 나온 거지 싶은데, 자본주의라는 5부작이가 있어요. 그것도 보면서 이 자본주의라는 거에 대한 맹점들에 대해서 고민도 좀 했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비트코인을 막 이야기하는 그때 당시에 유튜버들 중에도 비트맥시 분들도 계시고 이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참 매료가 됐죠. 이 비트코인이라는 게 참 멋지다. 야, 이렇게 멋지다, 매력적이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반면에 조금 좀 걱정되는 부분도 있었죠. 그러니까 이 가상화폐 시장이 보면서 한 4, 5년 동안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데 무수하게 그 시간 동안 일도 많았잖아요. 중국에서도 금지한다고 그러고 미국에서도 계속 안 좋은 소식만 들렸었고, 그러다가 또 여러 가지 사고 소식도 많았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약간 알지 못하니까, 깊숙하게 알지 못하니까 이제 오는 두려움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한 2년, 3년, 횟수는 한 3년 됐죠. 오태민 작가님을 우연히 유튜브 방송에 보면서 비트코인이라는 게 이게 막을 수 없는 현상이구나라는 거를 이론적으로 깨닫기보다는 직관적으로 그냥 깨닫게 되더라고. 이런 거구나. 오태민 작가님 말이 무슨 답은 아니지만 이렇게까지 심도 있게 공부를 해야 되고 그래야만 깨닫게 되는 현상이구나 라는 거를 어렴풋이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도 제가 비트코인이 포트폴리오에서 거의 반 이상이었었거든. 반 이상 한 70%는 비트코인이고, 한 20%는 이더리움이고, 한 10% 정도는
10에서 한 10에서 20% 정도는 알트 있잖아요. 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뭐 에이다라든지 하여튼 그때 당시에 제가 처음에 가상화폐에 들어와서 처음 막 큰 변동성을 겪었던 그 알트 코인이 하나 있었어요. 이게 진리칸가 뭐 하는 그런 코인이었는데, 하여튼 그것도 좀 있었고, 하여튼 그냥 서너 가지가 있었는데, 그걸 다 정리를 했어요. 서서히 정리가 되더라고. 정리가 되면서 거의 비트코인이 거의 오태민 작가님을 만나기 전, 바로 그 전까지 거의 비트코인이 거의 9, 이더리움이 1 이렇게 됐어요. 9대 1 비율로 됐었어요. 금액, 우리나라 금액으로 따졌을 때. 아니지, 비트코인이 7이고, 이더리움이 한 2고, 알트코인이 한 1 정도 됐는데, 오 작가님을 만나면서 계속 제가 모아가고, 알트코인 정리하고 그러면서 거의 비트코인이 거의 9가 넘었어요. 비율이 9가 거의 넘고 한 0.7%, 0.6%가 이더리움이었고 이랬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제가 이때까지 이렇게 믿었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어떤 가치관들 있잖아요. 국가관이라든지, 너무 거창하게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국가에 대한 내 나름대로의 생각이라든지, 또 민족에 대한 생각들, 그리고 또 너무 거창한가? 하여튼 국가에 대한 내 개념, 그리고 이제 뭐 금융이라는 내 나름대로의 생각들, 그리고 또 민족이라는 어떤 그의 생각들, 그리고 정치라는 것에 대한 생각들, 그런 거의 생각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당연한 게 아니다는 거를 조금 깨달아갔어요. 아,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당연한 게 아니구나 라는 것들. 조금 뭐랄까노, 국가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생각들이 조금 생기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국가라는 거는 당연히 국민들을 위해서 국가가 있기 때문에, 국가의 리더들이, 국가의 어떤 정치를 하는 리더들이 좀 사익적이고 자기 개인적인 사익을 위해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나오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옳은 리더가 나와야 된다. 옳고 정당하고 또 정의롭고, 또 그리고 국민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정치적인 리더가 나와야지만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야만 되고, 국민들도 그런 정치가를 뽑아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치에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당연히 생각을 했었거든. 그래가 이렇게 정치에 관심 없는 무당층이라 그러죠. 무당층 분들이 문제가 많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여기 보면 그런 생각들이, 내가 너무 오만한 생각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어떤 오 작가님 방송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제가 그 비트코인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알게 된 책들을 읽으면서, 또 지정학 관련 책을 읽으면서, 또 그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이제 제가 의외로 철학책을 좀 좋아하거든요. 머리가 나빠도 좋아하긴 좋아해요. 이해는 안 돼도 많이 읽지는 못했지만 관심은 있어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것들을 관심 있게 듣고 그래요. 그래서 오 작가님이 방송일에 보면 이렇게 이때까지 내가 알고 있었던 거에 대한 질문, 의외의 질문들을 막 던지잖아요. 막 이래 하잖아요. 보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오리너구리 이야기도 그렇고, 또 막 갑자기 생각나려니까 생각이 안 나는데, 예를 들어서 옛날에 가수 유승준에 관한 이야기라든지, 또 뭐 이수진 장군의 거북선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또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그 어떤 변화의 어떤 세계 질서의 변화의 그 추측이 아니다. 우리나라 같은 왜 보면 약소국이기도 하고 지정학적으로는 큰 의미 없는 지정학적인 위치에서 세계 질서의 변화를 일으키는 거는 일으키는 주체는 우리가 아니기 때문에 크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 그라는 말이 처음 들었을 때는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저런 생각을 하지? 우리가 이때까지 초등, 중, 대학교에서 배울 때는 그렇게 안 배웠잖아요. 우리나라 민족이, 우리 애국심이,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 국민성이 국가를 이렇게 이끌어왔고 변화시켜왔고, 국민들은 항상 국가에 대한 어떤 애국심을 가져야 되고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야지만 우리나라가 이 약소국들, 강대국들 사이에서 살아남을 수 있고, 이런 생각들이 아주 지배적이었는데, 왜 오 작가님 이야기를 듣고 곰곰이 생각을 또 해봤어요. 지금 이때까지 우리나라 정치사를 떠나서 조선왕조 500년을 거치고, 또 우리나라 지금 현근대사를 이렇게 지켜보면서 내가 속속들이 깊숙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과연 그 수많은 조선시대의 왕조들과 우리나라 현근대사의 또 어떤 정치가들 중에 과연 몇 명이나 진짜 국민들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헌신했던 그 기간이 얼마나 많았던가. 곰곰이 해봐니까 별로 없더라고. 그죠? 한 정치가나 한 조선왕조라면은 한 그 왕조가 수많은 그 정치나 그 어떤 배우 있잖아요. 이 많은 수많은 정치인들이나 조선왕조 속에서도 그 왕이 있으면 그 수많은 그 뭐 당이 있잖아요. 당쟁들이 있고 막 이래 막 있잖아요. 막 있으면서 그걸 다 극복하고 그걸 다 리더십으로 이끌면서 온전하게 백성들을 위해서 한 정치를 하고 백성들이 마음 편하게 그리고 또 부유하게 살았던 기간이 과연 몇 년이나 될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거의 없더라고, 내가 보니까. 우리나라가 이 짧은 전쟁을 겪고 짧은 기간 동안 이렇게 나름대로 경제적으로 뭔가 이렇게 좀 세계적으로 좀 드물잖아요. 이렇게 짧은 시간에 발전한 게. 그게 우리나라에서 소수의 리더들이 잘해서 그렇다기보다는, 오 작가님 방송을 조금 알겠지만, 이 세계 질서에서 이제 그 미국이라는 큰 강국이 어떻게 보면은 수를 둔 거잖아요. 그죠? 일본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어떤 지정학적인 어떤 그런 관점에서 이 유럽이라면 독일, 뭐 또 동아시아라면 일본, 그리고 또 한국을 많이 이렇게 성장시켜준 그건 분명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전쟁에서, 우리나라 6.25 전쟁에서 이제 가장 큰 또 역할을 했고 전쟁을 일으켰고 또 수많은 문제들이 많았잖아요, 미국이. 그러니까 뭐 반미주의도 많았었고 또 지금도 반미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주둔미와 주한미군을 뭐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분들의 생각이 제가 틀렸다는 말이 아니고 그럴 만한 또 제가 그런 있는 것도 아니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제가 안 해봤거든. 이런 생각을 안 해봤는데 이 비트코인 공부를 하고 오 작가님이 그 책을 쓰고 했는 것들을 쭉 이래 보면서 우리나라가 태어난 걸 참 저도 좋아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또 하지만 그만큼 좀 위험한 지리적인 위치가 있잖아요. 위험하고 그동안 일어났던 수많은 일들, 안 좋은 조선왕조 500년 동안 그리고 또 우리나라 현근대사에서 어두웠던 일들은
이게 많이 가려지잖아요. 국사책이라든지 고등학교 때 국사책이라든지 이래 보면 당연히 일어났던 일인데 많이 이렇게 숨겨지고 가려지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잘했던 것들, 좋은 것들만 이렇게 나오고 지금 현 정치도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전에는 그래도 좋은 리더, 그러니까 좋은 리더라는 말이 이제 우리 국민들을 위한 정치인들이 많아져야 되고 또 그 중에 또 뛰어난 리더가 나와서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지배적이었는데 곰곰이 이래 생각해 보면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을 위한 정치가 제대로 될까라는 의구심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한 개인이 만약에 뭐 대통령이라면 한 개인이 설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나라는 그래도 대통령제니까 대통령의 큰 그게 있는데 한다 하더라도 견고하게 쌓여진 그 지배층들이 그렇게 정치를 하게끔 놔두겠나 거기에는 또 자본력도 있을 끼고 그리고 또 지적이나 지략이 뛰어난 나름대로 참 똑똑한 분들도 많을 텐데 그분들이 과연 본인들의 어떤 그런 거를 다 내려놓고 그런 정치를 하게끔 도와주겠나 그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 정치가가 나온다고 해서 바뀌겠나? 정치가 나온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뭐 세계적인 지정학적으로 크게 또 중요한 또 위치가 되는 건 또 아니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약간 염세주의고 약간 좀 패배주의 같기도 하고 또 뭐 친미, 친일 뭐 이렇게도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친미, 친일 절대 아니거든요. 절대라고 말하기 또 그렇고 그냥 친미도 아니고 친일도 아니고 친중도 아니고 그런데 이 시대의 큰 흐름을 보면 제가 큰 흐름을 볼 수 있는 안목도 있는 건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많이 변해야지만 한 정치가 뭐 소수 무리가 바뀐다고 해서는 바뀌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국가 간도 이 비트코인과 오태민 작가님 방송과 여러 가지 공부를 하게 되면서 좀 국가 간이 조금 바뀌었어요. 그래서 내가 옛날에 어디 읽었던 스쳐 지나가면서 읽었던 책 중에 이런 게 있는데 제가 참 기억력이 나빠가지고 그 용어들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국가를 운영하는 그 단계가 이래 있대요. 그 최악이 뭐냐면 이제 최악이 이게 독재국가 있잖아요. 독재국가인데 이제 아주 왜 자기 사익을 위해서 자기 개인적인 탐욕을 위해서 자기 권력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 독재정권 이게 최악이라고 지금 생각돼요. 그게 밑단계가 있는가 모르겠는데 그리고 그 위에 단계가 이제 공화국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의회민주주의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소수의 엘리트들이 서로 합의하고 논의하고 이러면서 이제 그런 합의제 민주주의를 하는 거. 근데 그게 우리나라잖아요. 지금 민주주의가 이건데 민주주의가 최선이 아니래요. 이게 최선이 아니고 그 위가 뭐냐면 이게 무슨 정치라 그러더라. 이게 선민정치인가? 하여튼 요건 잘 기억 안 나는데, 그러니까 아주 선의를 가진 그 지식인, 그러니까 어떤 뭐 경제학자도 아니고 뭐 정치학자도 아니고 아닌데 선의를 가진 사상가. 그러니까 아주 예를 들면은 막 공자나 이런 거죠. 공자나
어떤 뭐 사상가가 이제 그 정치 그 사회의 리더가 되었을 때, 그 사회의 리더가 되었을 때가 가장 최선의 정치다 그러거든. 예. 근데 그런 일은 잘 없잖아요. 보통 이제 중간 단계에서 그냥 이제 머물고 마는데, 가만히 보면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어떤 최고의 선인 것처럼 국민들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뭐 각각에 있는 북한의 그 공산주의라든지 뭐 이런 공산주의가, 사회주의가 이념은 참 좋지만 결과론적으로 많이 실패를 했잖아요. 실패를 했고, 근데 그거를 보완해서 지금 또 다른 사회주의를 하고 있는 중국도 지금 잠깐 반짝였다가 지금 또 많이 또 무너지고 있는 와중 같아요. 이렇게 보면. 근데 러시아도 지금 모르겠어요. 러시아는 뭐 어떻게든 뭐 사회주의에서 지금 또 푸틴의 어떤 뭐 사회주의가 아니지만 또 독재 정권 비슷한, 중국도 비슷하다는 거죠. 약간 장기적으로 연임을 자꾸 하고 이러면서 근데 시진핑이나 푸틴은 지금 각 그 나라에서는 인기는 좋다 하더라고요. 인기는 좋은데 어떻게 보면 좀 정치적으로는 많이 퇴행하는 결과를 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도 뭐 국민들은 좋아하니까, 자국민들을 위해서는 좋은 뭐 정치를 하는 것 같으니까, 그런 걸 이래 보면서 과연 국가라는 게 과연 진짜 온전하게 국민들을 위해서 국가를 이끌어 가는가라는 거에 대한 의구심이 많이 들어요. 솔직히 뭐 요즘 뉴스 나오는 것들이나, 뉴스도 제가 다 잘 보진 않지만 그냥 흘러들어가 이렇게 막 문득문득 들려오는 소리 보면 참 사회의 리더층이라는 엘리트들 중에도 엘리트들이 정치도 하고 뭐 기재부에서도 뭐 일을 하고 외교부에서도 일을 하고 할 텐데 참 만족스럽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게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그전에는 이런 것들이 안 보였어요. 저는 안 보이고 단순하게 이건 지금 정치의 어떤 정권이 잘못돼서 그렇다, 정권이 잘못 들어서서 그렇다, 안 그러면 물론 정권이 잘 들어섰는데 거기에 속한 개인적인 누구가 문제다, 이렇게만 단편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우리나라 전반적인 세계 분위기가 흐름도 그런 거고, 우리나라도 정치도 그 큰 흐름에서 올바르게 잘 하면 좋지만,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해봤기 때문에 이런 일들에 대해서 옛날에는 그렇게 판단 내린 것 같아요. 인간은 근본적으로 본성이, 욕망이 있는 존재들이고, 그게 민주주의건 사회주의는 그 인간의 개인적인 욕망과 어떤 그런 탐욕이나 이런 것들을 사회 제도로 묶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오판을 내린 거고, 민주주의는 이 개인의 어떤 욕망과 탐욕이나 이런 것들을 어떤 조율을 할 수 있다, 법이나 이런 것들로 조율을 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참 어렵다, 쉽지 않다. 그게 뭐 사회의 리더나 엘리트층이 부패해버리면 이건 뭐 그들은 또 제어를 위해 할 건데, 조율을 위해 할 건데, 그들의 욕망과 탐욕은 뭘로 조율할 거냐 이거죠. 사회의 리더층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정치, 또 법, 그리고 언론, 이 정도잖아요. 그리고 돈을 다루는 거. 그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쏟아내고, 어떻게 결정을 내리고,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도 어떻게 판단을 내리고 법을 적용할 것인가에 따라서 180도 틀리잖아요.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도. 그러니까 이건 리더층이 이 생각이 어떻게 됐냐면,
그 오 작가님 방송을 보면서 왜 그 이야기 있었잖아요. 그 반지의 제왕, 그 절대 반지 이야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냥 단순하게 그냥 그냥 판타지 소설 영화인 줄 알아.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 그렇게만 보고 별로 재미없게 봤어요, 저는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자꾸 하길래 뭐 이런 이야기를 하나 했는데, 오 작가님 방송을 듣고 그 영화를 다시 보니까, 야, 이게 인간의 근본적인 탐욕과 권력욕과 이런 거에 대한 그 생각을 고스란히 담아냈고, 이거에 대한 생각을 옛날부터 했었구나. 뭐 소크라테스의 무슨 반지라는 이야기도 했었잖아요. 근데 그걸 보니까 우리나라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뭐 미국도 그렇지만 권력에 대한 어떤 그 욕망,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 탐욕, 이게 참 오래전부터 해결하기 힘든 문제였구나라는 생각을 요즘 들어 해요. 그러니까 뭐 그들이 그렇게 탐욕과 권력욕에 눈이 먼 사람이 얼마든지 그 권좌에 오를 수 있고, 그랬을 때 일어나는 참 말도 안 되는 일이 뭐 있었던 것도 우리 과거 역사나 뭐 옛날 조선시대 때도 많잖아요. 엄청나게 많잖아. 많은데 그 이야기는 잘 안 하잖아. 좋은 이야기만 하잖아. 조건왕 세종대왕 이야기만 하고. 맞아, 그렇잖아요. 화두가 되고. 그 조선시대 때를 이렇게 거의 대부분의 왕조는 안 그랬거든. 거의 뭐, 백성들은 거의 신경 별로 안 썼거든. 자기들 다 뭐, 정치적인 야심이나 자기 그것만 해. 그게 본류였거든, 본류. 예를 들어서 오 작가님 방송 자꾸 이야기하지만 세종대왕 한글도 그렇잖아요. 한글도 그렇게 반대를 했다고 하잖아요. 그때 당시에 세종대왕에 있던 신하들이. 그거는 글이 아니다, 이거 하고. 우리가 다스리는 백성들이 글을 읽고 쓰게 되면 안 된다. 그래가 뭐 두려웠겠죠, 그들도. 일반 자기보다 못해야 되는 백성들이 글자를 통해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겠죠. 비트코인도 똑같잖아. 비트코인도 두려운 거지. 정부나 국가가 이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깨닫기를 두려워하겠죠, 이제. 그러면서 그 국가 간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비트코인과 오 작가님을 통해서 국가 간도 많이 바뀌었고, 또 인간을 바라보는 시각도 많이 폭넓어졌어요. 폭넓어지고, 또 금융이나 돈에 대한 생각은 더더욱 많이 바뀌었고, 요즘도 그렇잖아요. 요즘 보면 뉴스나 이래 나오는 거 보면 부동산을 사야 된다고 막 하잖아요. 또 무슨 정책 나오고 그러니까 또 부정적인 거예요. 그 옛날에 그러니까 주식하고 이럴 때도 보면 뭐 뉴스에 팔아서 뭐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는 말이 왜 나왔을까, 이게. 그러니까 참 속지 말아야 된다, 이거. 일반 국민들과 서민들은. 특히 중산층 이하 서민들. 제가 서민인데 판단 내리기가 참 힘들게 되어 있죠, 그죠? 판단 내리기, 오판 내리기가 참 어렵게, 오판 내리기 딱 쉽게 돼 있죠. 그러다 보면 또 기회를 잃고 이렇잖아요. 우리나라의 엘리트라는 분들이 쏟아내는 말들을 진짜 내 스스로 알아보지 않으면, 인생이 짧잖아요. 인생이 뭐 길어봐야 7, 80년 살고, 그나마 내가 사회생활을 해가지고 그래도 조금 여유롭게 살 수 있을 나이는 좀 빠른 사람들은 50대, 40대에 나름대로 경제적으로 좀 자유를 누리고 살고 하지만, 거의 대부분 그건 못 그렇거든. 퇴직 때까지 열심히 살다가 노후 되면 또 노후 준비 안 돼가지고 또 고생하고. 근데 그게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해보면
개인 탓도 있지만, 개인 탓도 분명히 있는데, 개인 탓만이 아니라는 것도 요즘은 좀 느껴요. 어떡할 건데, 이거. 진짜, 안 그래요? 이거. 어떡할 건데. 그러니까 개인이 판단을 잘해야 된다. 개인이 진짜 판단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또 모비코인, 오 작가님을 통해서 만나는 이 모빅 프로젝트의 이 생태계를 이렇게 보면서 또 저 개인적인 생각들이 이래 생겨요. 왜냐하면 주위 사람들의 이렇게 반응들이나 그리고 보면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저는 말을 잘 안 쓸 거예요. 제가 비트코인 한다는 말도 잘 안 하고 슬쩍슬쩍 들어보면 대부분 그냥 후회하는 것처럼 말밖에 안 하거든. 아, 내가 5년 전에 자기가 한 7, 8년 전에 알았다는 거죠. 알았는데 그때 내가 100개만 사놨더라면 이런 말들이 종종 들려요. 그때 10개만 사놨더라면 이 생각을 이야기하면서. 근데 이 이야기는 비트코인 뿐만 아니고 우리 부모님 두 분 다 돌아가셨는데 부모님도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단지 그 비트코인이 아니고 그때 고향에 땅 몇 평만 사놨으면 안 그러면 그때 내가 그냥 집 그때 사놨으면 인생 말을 하시거든. 근데 그때 당시에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부동산을 사고 땅을 사고 집을 사고 하는 분위기가 전혀 아니었거든. 그건 누구나 다 그럴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뭐 은행에 적금 넣어서 은행에 돈 적금해도 연이율 10% 뭐 15% 이럴 때였으니까 빠지게 돈 넣어가지고 했으면 그때 당시에 뭐 10년만 넣으면 뭐 복리가 붙어가지고 막 계산하면서 막 그런 이야기가 막 횡행했던 시기였거든. 근데 집값은 눈에 잘 안 보이잖아요. 눈에 집값 뭐 맨날 부동산 가가지고 집값 확인해 보는 것도 아니고 쉽지 않거든. 근데 그걸 이제 사람들은 또 비트코인과 빗대가지고 또 이제 자기가 그냥 본인이 왜 그때 안 샀는지, 그때 왜 안 샀는지, 그때 내가 왜 살려고 생각을 했었는지, 지금도 왜 안 사는지, 비트코인이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건지, 비트코인이 과연 뭔지, 왜 이렇게 가치를 가지는지 궁금해야 되는데 그건 생각 안 해. 우리 부모님 세대가 그랬던 거하고 똑같아요. 왜 부동산을 그때 내가 땅을 샀어야 되는지, 단순히 돈만 보는 거야. 가격만. 지금 올랐으니까 그때 사놨어야 된다. 비트코인도 똑같은 게 지금 올랐으니까 그때 사놨으면 그건 너무 단순한 생각이잖아요. 그죠? 안 그래요? 지금이라도 사면 되잖아. 부동산은 땅은 토지는 틀리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부동산은 얼마든지 정책으로 그 물량을 늘릴 수 있잖아요. 가격이 비싸면 건설자들이야 뭐 비싸니까 많이 지어가지고 팔락하겠지. 그럼 물량이 늘겠지. 얼마든지 이게 유동성이 이 공급량을 줄이고 늘리고 할 수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믿노 이거지. 제 개인적인 판단은 그래요. 뭐 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자산 시장이 오를 때 뭐 부동산도 오르겠지. 그죠? 그걸 왜 판단을 내리냐 이거지. 객관적으로 왜 내가 판단을 해가. 그죠? 지금 있다는 부동산 시장이 뭐 공급량이 안 많아질 거니까 이건 확실하다. 이렇게 어떻게 그걸 알고 내 결정을 내릴 수 있냐 이거죠. 어렵잖아요. 불가능하지. 근데 비트코인은 내가 공부를 좀 하고 하면 쉽게 알 수 있거든. 안 그래요? 쉽게 알 수 있잖아요. 내만 공부만 좀 돼 있다면. 사람들이 공부를 안 하는 것 같아요. 나도 공부를 별로 안 좋아하지만 왜 이게 이런 가치를 가지고 지금 왜 비트코인이 이렇게 들썩들썩거리고 ETF가 왜 신청이 돼가지고 왜 이렇게 승인이 났는데 왜 가격에 반영이 안 되고 이러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하등에 관심이 없더라. 그래서 지금 변화들 모빅에 대해서는 모빅 덕분에 또 내가 좀 변화된 것들도 많이 있는데 일단 딱 이야기하면 안목이
제가 뭐 넓어진 건지 생각이 더 많아진 건지 복잡해진 건지 그건 제가 모르겠어요. 그건 다 하여튼 간에 그 전에 내가 살면서 이렇게 뭐 돈에 대한 생각들, 국가에 대한 생각들, 그리고 내 미래를 준비하는, 앞으로 뭐 준비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의외로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사람들 보는 것도 많이 바뀌었고, 생각도 많이 바뀌었고. 그리고 요즘은 또 지금 제가 일하는 그 부서가 바뀌어가지고 엄청나게 빡세요.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가지고 일 생각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전에 일하던 근무처에는 그래도 하루에 출근하면 짬내가지고 조금씩이라도 책을 읽을 수 있었거든. 근데 요즘은 진짜 회사에 지고 완전 뭐 하루 종일 막 머리 쥐어 짜고 있으면 집에 오면 녹초돼요, 녹초. 요즘 책 한 줄도 못 읽어요. 참 불쌍하죠, 셀러리면. 빨리 독립이란다. 빨리 경제적 자유를 이루어야 되는데 이게 쉽지만은 않죠. 근데 그래가지고 짬내가지고 얼마 전에 또 오 작가님 또 패키지 상품 USB 뭐 동영상 뭐 또 뭐 하여튼 그래가 패키지 또 하긴 아저씨 이거 뭐 묻지마 이거라 가지고 제가 뭐 하면 그냥 바로 사게 돼가지고 이게 아저씨 그냥 바로 하길래 바로 결제해가 샀었는데 또 전에 가고 또 중복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중복돼도 USB로 준다니까 한 차츰 공부 좀 해보려고 틈나는 대로 17강 이거 USB로 준다 하니까 또 뭐 이래 또 오랜만에 또 종이 지갑 또 굿즈 주신다 하길래 또 기분도 좋으니까 기능 삼아 카드 끌렸습니다. 올해는 비트코인에 차근차근 공부해 나가는 한 해로 잡았어요. 일 때문에 막 딴 책이나 딴 거는 볼 여유도 없고 주말에는 한 번씩 좀 볼까. 책 사놨는 거 지금 이거 이렇게 천진데도 뭐 한 줄도 못 읽고 책을 못 읽으니까 머리가 뭐라 카노 우리가 사막 한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좀 이렇게 좀 생각에 여유가 생기고 다른 것도 생각해보고 이래야 되는데 근데 거기 보면 참 아이러니해요. 내가 재작 2년 반 전에 제가 전 근무지가 좀 역수로 여유로운 근무지였거든. 그 근무지로 내가 인사를 나면서 그 와중에 비트코인을 해킹당하고 막 우왕좌왕하고 또 모빅 행사 참여하고 이런 것들이 거의 내가 전 근무지에서 다 이루어진 일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전 근무지 전전 근무지에 일했던 데에 전전 근무지에 일했던 것처럼 일했으면 시간 없었어요. 지금하고 똑같아요. 지금 뭐 일에 완전 찌들려 살거든. 그러니까 뭐 계룡산 간다든지 뭐 제주도 간다든지 뭐 하물며 호주 뭐 이거 꿈도 못 꾼다니까요. 사람이라는 게 참 묘해요, 이게. 또 이게 하니까 올해는 또 빡힌데 인사 나가니 딴 생각하지 말고 일이나 해라 이런 건지 하루 종일 막 일만 하고 있다니까요. 사람이라는 게 참 뭐 하나를 잃으면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는 게 있는 것처럼 이게 참 이게 묘해요. 만약에 그 수많은 제가 일하는 제 보직이 제 일하는 그 일이 수월한 보직이 아니라서 업무적으로 많이 빡세요. 그러니까 뭐 현업도 해야 되고 사무실 일도 해야 되고 이래서 눈꽃 돌 새가 없는 부서가 그런 인사처들이 많은데 하필이면 재작년 2년 반 전에 발령 났는 데는 엄청나게 일이 좀 릴렉스한 데였어요. 업무적으로 아무런 부담이 없는 데였어요. 근무 시간에 내가 틈틈이 책 볼 수도 있고 이랬다 하면 얼마나 릴렉스 했겠어요. 업무적으로 스트레스 받는 일도 하나도 없었고. 그러니까 내가 여유를 가지고 공부도 하고 비트모빅 공부도 하고 비트코인 공부도 더 하고 비트코인을 2개, 3개나 해킹 당했는데도 정신 차리고 모빅 행사에도 참여하고 공부도 하고 또 그런 행운도 있었고
맞죠? 참 인생이라는 게 참 알다가도 모르는 일 같아요. 오늘 영상이 너무 많이 길어졌네요. 하여튼 오늘 제가 개인적으로 할 말들이 좀 있어서 뭐 앞뒤 두 손은 없지만 길게 영상 한번 찍어봤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이 모비익을 통해서 또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바뀐 게 몇 개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제가 이래 이야기하면 이게 뭐 이렇게 뭐 이래 뭐를 해서 적어가지고 이래 막 쏟아내는 게 아니라서 반복되는 것도 많고 막 중복되는 것도 많고 그죠? 내용도 별로 두서도 없고 막 이래가지고 그렇더라도 뭐 다시 다음에 고래 영상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오니까 기분이 좀 그러네요. 예, 다음에 또 영상 또 찍으면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수요일 맞대 수요일 저녁 되십시오.